예. 자, 공육 벡터의 내적 7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육 벡터의 내적 마지막 파트에서요, 평면 벡터의 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뭐 요런 걸 배웠어요. 이제 거기까지 끝나고 마지막으로 자치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들의 다시 재탕이에요. 자, 동점 P를 포함한 어떤 식이 나왔는데요. 1차 결합식이 보여요. 우리가 많이 열심히 공부했던 1차 결합이 보이거나 또 2단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뭐 내적이 보이는 어떤 식이 주어져요. 자치 문제예요.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얘는 무조건 우리가 배운 개념에 의거해서 직선이나 원이나 평면이나 원의 공간인 구, 요 넷 중 하나의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될 거예요. 물론 6단원에서 우리는 평면, 구, 뭐 이런 공간 벡터에 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직선 아니면 원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부등식으로 나왔을 때도 우리는 등식이나 그 경계를 이용해서 공식, 도형을 찾아야 돼요. 부등식은 영역이기 때문에 경계를 찾기 위해선 무조건 등식이 없어도 등식을 이용해서 경계를 찾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부등식이 주어져도 등식이 없어도요, 우리는 무조건 등식으로 경계가 되는 그림이 지금 상황에서는요, 야, 얘 직선이니? 얘 원이니? 두 축이 뭐지? 라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요, 대수학적인 계산 방식. 일명요, 만약에 얘가 성분화가 돼 있다면 얘는 계산하기 되게 좋잖아. 일명 해석기하점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냥 벡터 그 자체로 기하점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는 직선일 거야, 얘는 원일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뭘 이용할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자주 나오는 여러 가지 자취들 몇 가지만요, 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개념 중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AB 벡터가 있어. 그리고 내적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OP 벡터를 했는데 요 값이 K가 나와.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상황은, 요 상황은요, A라는 점 주어졌고 B라는 점 주어졌고 O라는 점 주어졌는데 P만 동점인 요런 상태예요. 그러면 저 벡터 방정식이, 저 등식이 도대체 원이야? 직선이야? 뭘 나타내지? 요거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자, 선생님은 요 녀석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선요, 기하적인 그림으로, 대수학 쏙 빼고 기하적인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A, B, O는 고정됐다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래, 고정된 A, 고정된 B, 고정된 B, 뭐 요렇게 적어보도록 할게. 그러면 AB 벡터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벡터를 의미하겠네? 얘는 고정돼 있어. 그리고 어딘가에 O라는 녀석이 고정이 돼 있대. 그래서 O라는 점 선생님이 여기에다 이렇게 고정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P는 고정이 돼 있는 점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부터 저 고정되지 않은 점 P가 나타내는 그림이 직선인지 원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맨 처음에 내적은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두 개의 벡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 두 벡터를 곱해야 되는데 방향이 막 다르니까 곱하기 어렵네? 그래, 이 방향성 빼고 여기에 이렇게 정사형을 내려서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만 한 것, 이것이 바로 벡터의 내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요 벡터의 내적의 값이 일정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P가 여기에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정사형을 요렇게 내려서 요 길이 곱하기 요만큼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즉, 요 길이 곱하기 요만큼의 길이로서 그 값이 K를 나오게 하는 모든 P를 다 찾는 거야. 그럼 어떤 경우도 있어. 얘도 정사형을 그리면 요만큼이 될 거고, 얘도 정사형을 그리면 요만큼이 될 거고, 얘도 정사형을 그리면 요만큼이 될 거고, 얘도 정사형을 그리면 요만큼이 되겠지. 아, 그렇구나. P라는 점은
지금 보니까 요 빨간색 선 위에 있기만 하면 얘는 전부 정사형이 요만큼의 길이로 일정한 값 K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직선이 되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셔야 되는데 얘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지가 아니고 아 이런 개념 나오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했더라 라고 머릿속에 문제 자주 나오니까 아예 기억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식의 문제 속에 보이면 어떻게 해석한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땡땡 동점 P는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 동점 P는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 동점 P는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벡터의 내적이 K라는 일정한 값을 갖는데 일정한 값을 갖기 위해서는 요 다양한 모든 P점들로 이루어진 이 벡터의 정사형이 모두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개념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PB 벡터 도트 PA 벡터의 값은 0이 다예요. 나 이거 PA부터 쓰자. 왠지 낯설다. 예. PA 벡터 도트 PB 벡터. 이 앞뒤 바꿔서 이렇게 쓸게요. AB 순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 이거 아는데. 아까는 선생님이요. AP 벡터 도트 BP 벡터는 0이라고 가르쳤어요. 라고 여러분이 이제 배우셨어요. 그런데 사실 마찬가지야. 한번 볼까요? A라는 점이 있어. B라는 점이 있어. 아까 배웠던 건요. 요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요 원이 한 점을 P라고 잡으면 얘 90도입니다. 라고 했지. 반대로 가도 사실 같은 얘기 아닌가? PA 벡터건 PB 벡터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뭐야? 역시 90도가 되기 때문에 벡터의 내적은 0 될 겁니다.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요. 자, 그래서 정리해 놓으세요. 요거는 내가 수학 시간에 배웠어. 정리합니다. 동점 P는 지름이 AB인 1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동점 P는 지름이 AB인 1. 동점 P는 지름이 AB인 1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만약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분명히 저식이야. 저식인데 경계가 등호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등호로 주어져 있네요. 자, 혹은요. 경계가요. 주어지긴 주어졌는데요. 요번에는 PB가 PB 벡터가 0보다 더 크다라고 주어졌어. 0인 경우에는 이렇게 원인데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면 얘는 뭐를 의미하냐예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건요. 저 P점이 의미하는 건요. 지름이 A, B인 원의 내부를 의미할 때 이런 부등식이 나와요. 자, 그리고요. 0보다 크다는요. 원이 있어. 원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해주고 이 원은 지름의 양 끝점이 A, B거든? 이때 바로 어떤 원? 원의 외부 영역을 나타낼 때 우리는 이런 부등식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라는 사실까지요. 여기에 곁들여가지고 좀 필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것도 자주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필기.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지우고 이제 3번 문제에 자주 나오는 여러 가지 자치들의 마지막 3번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좀 내려놓을까? 네, 이런 개념이에요. m 플러스 n 분의 m의 PB 벡터 플러스 n의 PA 벡터 PAPB PAPB는 K다 라는
이런 식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절대값 안쪽만 보면 얘는 뭐야? 벡터의 1차 결합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죠? 그래, 이 자취 문제는 1차 결합이나 내적을 이용해서 어떤 식을 줬을 때 얘가 직선이냐, 원이냐, 평면이냐, 구냐 이런 걸 판단해야 돼. 그리고 6단원까지는 직선 아니면 원이 나올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 1, 2번은 내적을 가지고 벡터 방정식을 표현한 거고, 아래 3번은 드디어 1차 결합을 이용해서 벡터 방정식을 표현하고 있네요. 물론 절대값의 값이 k이기 때문에 k는 양수여야 됩니다. k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얘는 원이냐 직선이냐 뭐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볼까? 1차 결합은 어차피 계산하게 되면 어떤 벡터로 정리가 될 거예요. 벡터의 합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벡터의 합에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 있어요. 절대값이 씌워 있다는 건 벡터의 크기라는 얘기네요. 자, 벡터의 크기를 보통 우리가 성분으로 계산하면 루트 x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의 제곱해서 여기에 몇 차식이 나오니까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2차식의 값이 k 이렇게 나왔네요. 나 루트 싫어. 양변 뭘 한다?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식은 x, y에 관한 어떤 2차식은 k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자, 직선은 xy에 관한 1차식이에요. 2차식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2차 곡선의 가장 대표적인 예, 그리고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예인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은 원인데 어떤 원이냐? 이 녀석이 뭐야? 내분점의 공식이죠. 맞습니까? 점 P를 시점으로 했을 때 점 A에서 B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 적어 놓도록 할까요? 자, 적겠습니다. 점 A에서 점 B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중심으로 하며 반지름의 길이가 K인 원 되겠습니다. 점 A에서 점 B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중심으로 하며 반지름의 길이가 K인 원. 점 A에서 점 B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중심으로 하며 반지름의 길이가 k인 원. 점 A에서 점 B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중심으로 하며 반지름의 길이가 k인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 나오면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었어요. 이 A, B라는 점을요,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을 했어. 자, 요 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K인 원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K인 원이고 바로 요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뭐야? P라는 동점이 되는구나 라고 요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불러드립니다. 점 A에서 점 B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중심으로 하며 반지름의 길이가 K인 원. 시험에 잘 나오는 예니까요. 조금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엄청나게 지겨웠던 거의 다른 가정에 3배, 4배에 이르렀던 벡터의 마지막 페이지 71페이지 우리 문제 하나 풀고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의 세 점 O, A, B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이와 같이 부등식이 나와도 우리는 이 도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등식을 이용해서 경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PA 벡터 도트 PB 벡터는 7이다 라는 요런 개념이 나왔어요. 자, 우리 요거 보니까 이게 원이겠구나. 요게 혹은 직선이겠구나. 요런 판단을 조금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이 P, A, B에 대해서 뭐가 주어진 상태입니까?
이와 같이요. 성분들이 전부 다 주어진 상태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 나 이거 원인지 직선인지 뭐 잘 모르겠어. 근데 성분이 주어졌구나. 그래, 아예 부등식 바꿔볼까? 예, 성분이 주어졌구나. 그래서 성분을 이용해서 그냥 정리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PA 벡터라는 거에서 P라는 녀석은요,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X, Y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PA 벡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D 빼기 앞이므로 얘는 1-x, 2-y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PB 벡터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D 빼기 앞이므로 3-x, 4-y는 7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어차피 성분화돼서 식 다 9에 넘어갈 것 같으니까 요거 그냥 끌고 다닙시다. 주어진 부등식을 그냥 끌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식 정리합니다. 그래, 내적이니까 X성분은 X성분끼리 곱하는 거야. 자, 곱해서 1-x, 3-x 더하기 Y성분은 Y성분끼리 곱하니까 2-y, 4-y는 7 이하야 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느낌이 딱 오지. 와우, x, y에 관한 2차식이구나. 직선은 아니구나. 원이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어떤 원인지 판단해야 되니까 계산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여기 있는 녀석도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8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7은 0 이하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네요. 결국 이 식은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에다가 플러스 4는 0 이하다라는요. 예, 원이 되고 있어요. 경계가 원이 되고 있고요. 0보다 작다기 때문에 원은 경계로 내부와 외부가 되거든. 부등식이라는 것은 자고로 영역이에요. 내부 영역일까 외부 영역일까. 그런데 0이라는 작은 숫자보다도 꼴랑 작아. 그런 작은 크기는 뭐가 되겠어? 안쪽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0보다 커 그러면 무한히 커질 수 있지. 바깥쪽 영역이 되는 거야. 얘는 원은 원인데 원의 내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일반형의 식에서 선생님이 수학상에서 가르쳤습니다. 원의 중심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보면서 부호를 바꾼 절반 이렇게 외우랬죠. 그래서 중심을 찾아보니까 부호를 바꾼 절반 2, 부호를 바꾼 절반 3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선생님이 수학상에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가르쳤으니까 중심의 제곱 더하기 중심의 제곱 빼기 상수항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었죠. 죄송합니다.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 계산하면 중심은 2,3이니까 2의 제곱 4, 3의 제곱 9 빼기 상수항이 4니까 4를 빼시면 9가 나오네요. 반지름의 제곱이 9라는 얘기는 반지름은 몇이라는 얘기랑 똑같아? 3이라는 얘기랑 똑같구나. 이제 선생님이 어떤 원인지 찾아냈어요. 얘는 원의 내부야 라고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요 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눈에 되게 익지 않아요? 예, 선생님이 바로 앞 페이지에서 이런 거 가르쳤지. 야, AB 벡터 도트 OP 벡터 나오면 이 P라는 점은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이야. 바로 1번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직선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또 어떤 직선인지 성분을 이용해서 우리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OP 벡터라는 녀석은 D 빼기 앞을 하면 X, Y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AB 벡터라는 것은 D 빼기 앞을 하게 되면 3 빼기 1, 2, 3 빼기 2 이런 식이 나오네요. 얘가 10 이상이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결국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값이 10 이상이다 라고 나오네. 와, 이거 등호를 넣어버리면 xy가 난 1차식 직선 나오는 거 맞죠? 즉 x 플러스 y는 10 이상,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이상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아이고, 5로 안 나눴네. 예, 여기 5로 나누고 여기 5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중심이 2,3 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요 점을 지나네. 예,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이렇게 생긴 어떤 원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직선이 주어졌어. 원의 내부입니다 라고 했죠. 자, 직선이 주어졌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나오네요. 자, 이 녀석은 원은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두 칸 떨어지면 원이 좀 너무 삐뚤어졌어. 좀 작아야 되는데 이렇게 좀 작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칸, 두 칸, 여기서 두 칸이므로 아닌가? 이거 선생님 마음대로 그린 건가? 잠시만요. 아무 생각 없이 마음대로 그린 것 같네.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선생님 그냥 그려서 y절편 좀 확인하고 갈게요. x자리에 0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x자리에 0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요. 예, x자리에 0 대입해 버리게 되면 요식만 남네. y의 제곱 마이너스 6y. 자,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4는 0 이하다 라고 나와서 0이다 라고 나와서 y의 제곱 맞나? 정신 좀 차리자.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4는 0이라고 나와서 지저분한 값 나오네. 이렇게 구하면 안 되겠구나. 예, 그냥 그릴게요. 정밀한 그림이 불가능할 것 같아. 더러운 값이 나와서. 그래서 그냥 그리겠습니다. 얘는 중심이 2,3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어떤 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직선이 어떻게 지나나 봤더니 이렇게 지나네요. 지저분한 그림 필요 없었고 x자리에 2, y자리에 3 넣으면 등식 성립하죠. 그래서 이 직선은 뭔 직선인지 몰라도 2,3이라는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음의 방향으로 45도인 요런 직선이구나요. 자, 이게 등식까지야. 그런데 여기에서 y 값이 크대요. 자, 항상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어떤 직선이 있을 때요. y는 ax 플러스 b가 의미하는 건 어떤 직선입니다. 그러면 부등식이라는 건 영역을 의미해요. 그러면 영역이 두 개로 갈라져 있겠죠. 항상요,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y가 크다라고 나오면 이 그림의 위쪽 부분이 되는 거고요. y가 작다라고 나오면 이 그림의 아래쪽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요런 거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는 경제, 수학 요런 데서 이제 부등식의 영역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이므로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위쪽 영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가 의미하는 영역은 요런 영역이고요. 가는 원의 내부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런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므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 반원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게임 끝났지. 자, 볼까? 원의 반지름이 3이야.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예요? 파이 r의 제곱인데 그 원 전체 넓이의 절반이니까 2분의 1만 곱해버리면 되겠네. 결국 답은 몇 되겠습니까? 2분의 9 파이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자취문제의 가장 중요한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이게 원인지 직선인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예요.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